안녕하세요. S버프의 승부 예측 프로그램 여기가 승부처 승무패 48회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브렌트포드 대 본머스의 경기입니다. 먼저 브렌트포드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크리스탈 팰리스와 무승부를 거뒀습니다. 확실히 라인이 높지 않은 팀들을 상대로는 좀 어려움을 겪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래도 은배모, 샤데 등 빠른 공격진들의 폼은 현재 좋은 상황입니다. 주중 리그컵 경기에서는 핵심 수비수 벤미가 복귀해서 좀 수비력이 더 강해질 것으로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정리를 하자면은 공격진의 폼은 좋지만 내려선 팀을 상대로는 좀 어려움을 겪는 브렌트포드입니다. 네, 브렌트포드 같은 경우에는 역습에 좀 강한 팀이다 보니까 좀 공간이 상대의 뒷공간이 좀 없다 보면 굉장히 고전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상황에서는 좀 또 아이반 토니가 좀 기억이 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지금은 아이반 토니 출전이 불가능하고 일단 전반기에는 출전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더 당분간은 없는 선수로 생각해야 될 것 같네요. 네, 다음은 본머스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본머스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토트넘을 상대로 패배를 했습니다. 토트넘을 상대를 했지만 내려서지 않고 토트넘에게 맞서는 모습도 보여줬는데요. 결국은 좀 전력의 차이를 실감을 했죠. 감독이 바뀌면서 팀 성향을 변화시키긴 했지만 아직은 좀 시간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또 부상자들이 좀 있기 때문에 여전히 중원 영향력에서는 상당히 아쉬운 모습이죠. 만약에 여기 가로쳐져 있는 선수들 스콧이나 아니면 아담스가 복귀를 한다면 더 강해지겠지만 아직은 좀 약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에서도 감독의 스타일대로 좀 물러서지 않는 축구를 펼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아직은 좀 세밀함이 부족하죠. 네, 보머스의 이적 시장을 좀 한번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좀 뭔가 세밀한 축구를 구사하려고 하는 모습이 있어요. 근데 사실 이런 본머스 같이 좀 약체 팀들이 이런 세밀한 축구를 구사하다가 시즌 내내 좀 망하는 경우도 좀 있거든요. 직전 경기 토트넘 경기도 조금 이런 부분들이 발휘되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영입을 되게 잘해가지고 전력은 되게 강해졌는데 아무래도 부상 선수들이 아직 있고 선수들의 적응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그렇게 강하지는 않습니다. 네, 네, 그러면 총 정리를 해보자면요. 공격진의 폼이 좋은 브렌트포드고요. 내려서지 않는 본머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브렌트포드의 역습이 좀 통할 거라고 예상이 되네요. 그래서 브렌트포드의 승리 예상하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브렌트포드의 승리를 예상했습니다. 두 번째 경기는 번리 대 토트넘의 경기입니다. 먼저 번리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리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아스톤 빌라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확실히 주도하면서 점유율을 유지하는 데는 상당히 능숙하나 역습에 좀 많이 취약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자라우리, 오바페미 같은 공격 자원들의 결장이 매우 아쉬운 상황이었죠. 지난 경기에선. 리그컵에서는 노팅엄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며 확실히 승리를 거뒀습니다. 좀 전력이 엇비슷한 팀들을 상대로는 좀 괜찮은 모습을 보이지만 아무래도 전력이 강력하거나 아니면 역습이 능한 팀을 상대로는 좀 어려운 모습의 번리입니다. 점유를 좀 하는 번리이다 보니까 좀 콤파니 감독이 맨시티를 좀 있다 보니까 또 맨시티의 전술 좀 어느 정도의 좀 투영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거든요. 네, 그래서 우측 풀백도 이제 수비 미드필더처럼 활용하기도 하고 맨시티나 아니면 아스날 같은 상당히 점유율에 능한 포메이션을 활용하기도 하는데 아무래도 전력이 약하다 보니까 강한 팀들 상대는 좀 어려움을 겪고 있죠. 특히 역습 시에는 조금 취약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번리입니다. 네, 다음은 토트넘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토트넘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본머스에게 0대2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술이 지금 완전히 자리 잡은 상황으로 평가할 수가 있죠. 후반전 시도했던 손흥민 원톱 전술도 성공적이었기에 이제는 히살리션뿐만 아니라 손흥민을 원톱으로 내세우는 전술도 가능하게 됐습니다. 다만 리그컵에서 풀럼에게 승부차기 끝에 패배를 하면서 주전과 후보 선수 간의 격차는 좀 크다는 것은 확인하게 됐죠.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전설이 잘 잡았기 때문에 지금 전력은 매우 강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좀 부상이 발생한다면 좀 전력이 많이 약해질 수 있겠죠. 네, 포스테코글루 감독도 인터뷰를 통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승부차기에서 패배를 한 거지. 뭐 전력 경기 내용에서 전반전을 좀 제외한다면 그래도 우리가 그리 밀리지 않았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만큼 지금 포스테코글루 감독이 좀 어느 정도 자신감도 차 있고 선수단 특히 1군 명단들은 조금 거의 베스트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두 팀의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볼 건데요. 네, 번리는 좀 수비력이 약한 상황이고 토트넘은 새로운 전술에 대한 적응이 끝난 상황입니다. 그리고 최근 경기력 차이가 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토트넘이 우세할 경기로 좀 평가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번리의 패배를 예상하셨습니다. 다음 경기는 첼시 대 노팅엄의 경기입니다. 먼저 첼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첼시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루턴타운을 3대0으로 대파를 했습니다.
스털링, 그다음에 잭슨의 폼이 올라온 것이 가장 긍정적인 상황이죠. 다만 이제 무드릭까지 부상으로 빠지게 되면서 이선 공격력이 더 약화된 것은 큰 약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리그컵 경기에서 좋은 모습을 보인 마두에케가 좀 새로운 카드가 될지는 주목해봐야 될 것 같네요. 그래서 지난 경기는 좋았지만 이선 공격력에는 여전히 의문이 있는 첼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직전 경기, 그러니까 이제 루턴 경기를 살펴보면 스털링이 굉장히 잘했거든요. 사실 이 팀에 조금 새로운 선수들이 좀 많고 또 스털링 선수도 이적한 지는 별로 되진 않았다고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스털링 선수가 프리미어리그에서 보여줬던 폼을 생각해 본다면 지금은 좀 첼시가 스털링을 좀 믿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하지만 스털링 이외에 믿을 만한 다른 이선 자원이 없다는 것은 큰 약점이죠. 네, 다음 팀 노팅엄부터 노팅엄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맨유에게 3대2로 패배를 했던 노팅엄입니다. 찾아온 기회를 살리는 결정력은 좋았으나 좀 전반적인 경기력은 밀리는 편이었죠. 그 다음에 주전 수비수 워렐이 퇴장 징계를 결정하는 것은 큰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로테이션을 가동하긴 했지만 또 버니에게 리그컵에서도 패하면서 흐름은 매우 좋지 않은 상황이죠. 경기력이 좋지 않고 주전 수비수 징계가 있는 노팅엄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는 좀 약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지난 라운드 이제 리그 경기를 좀 보면 맨유에게 선제골을 넣었던 걸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좀 일단은 그리고 분위기가 굉장히 좋았었는데 불구하고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게 역전패를 당했던 모습인데 노팅엄은 일단은 수비수의 퇴장 징계가 조금은 좀 클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이제 두 팀을 좀 정리해보자면 이선 공격력에 의문이 있는 첼시고요. 최근 경기력이 좋지 않은 노팅엄입니다. 첼시가 확실히 우세한 경기이기는 한데 또 첼시의 경기력, 공격력에 의문이 있기 때문에 무승부 변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첼시의 승 그리고 무승부를 예상해봤습니다. 다음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 대 헤타페의 경기입니다. 먼저 레알 마드리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셀타비고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다만 이 경기에서 비니시우스가 부상으로 교체가 되면서 9월 말까지 좀 복귀가 불가능하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공격력이 좀 약해진 상황이고요. 이미 크루트와 밀리탕, 맨디가 부상인 상황에서 또 부상 선수가 하나가 추가가 되면서 큰 악재를 겪게 됐습니다. 다만 벨링엄의 폼이 너무 좋기 때문에 공격력이 약해졌다곤 하지만 그래도 리그 내에서는 여전히 강력한 공격력을 가지고 있죠. 비니시우스가 부상을 당하긴 했지만 여전히 강력한 레알의 공격력이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네, 레알 마드리드의 그 4명의 중원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 중원 싸움에서 거의 우위를 점하고 있고 특히 벨링엄 선수가 지금 득점까지 꾸준히 해주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역시 레알은 레알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헤타페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헤타페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데포르티보에게 1대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마요랄이라는 새로운 해결사의 등장이 상당히 반가운 상황이었죠. 공격력은 답답하지만 수비력에서는 리그 내내 괜찮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원정에서 헤타페가 지난 시즌부터 많이 약했거든요. 이 점은 좀 이번 경기에선 악재로 작용할 것 같네요. 그래서 수비 능력은 있지만 원정에서 약한 헤타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지금 마요랄 선수가 조금은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선수가 좀 괜찮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 헤타페가 수비 능력은 좀 있지만 또 공격력이 좀 답답하거든요. 이 부분에서 마요랄 선수가 조금 해결해주는 모습도 그려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그래서 두 팀을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여전히 강한 공격력의 레알 마드리드고요. 그다음에 원정에서 약한 헤타페이기 때문에 레알이 상당히 우세할 경기로 예측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레알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브라이튼 대 뉴캐슬의 경기입니다. 먼저 브라이튼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라이튼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웨스트햄에게 1대3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경기는 지배했지만 역습에 너무 취약한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실제로 XG 값도 되게 낮게 나왔고 점유율에 비해서는 상대에게 너무 많은 찬스를 허용하면서 패배를 하게 됐죠. 내려선 상대를 공략하지 못한 전방 자원도 고민거리입니다. 퍼거슨이나 웰백 이런 자원들이 있는데 아직까지 해결 능력에 있어서는 의문인 상황이죠. 그리고 울브스전에 활약이 좋았던 엔시소가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공격 자원이 줄어든 것도 악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습에 취약하고 밀집 수비 공략에 어려움을 겪는 브라이튼입니다. 다만 경기 지배하는 능력은 상당히 뛰어나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네, 펩 가르디올라가 이런 얘기를 했대요. 이 세상에서 가장 빌드업을 잘하는 팀이 어디냐? 브라이튼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근데 이제 브라이튼이 되게 신기한 기록을 가지고 있었던 게 직전 경기 웨스트햄과 경기에서 한 전반 30분이 지났는데 패스를 200개 넘게 돌렸는데 웨스트햄은 그때 13개 정도의 패스를 돌렸다.
물론 이제 역습을 당했던 브라이튼이긴 하지만 그래도 이 팀이 좋은 팀이다. 그리고 조직력이 굉장히 괜찮다라는 팀 중 하나입니다. 네, 다음은 뉴캐슬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캐슬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리버풀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었죠. 상대 퇴장 전까지는 되게 좋은 경기력을 펼쳤었는데 오히려 퇴장 후의 경기력이 좀 다운된 뉴캐슬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특히 불안했던 게 수비 라인에서 뒷공간을 너무 많이 허용을 하면서 리버풀에게 많은 찬스를 내준 게 상당히 큰 약점이었죠. 그 다음에 경기 막판이 되면은 보츠만이 부상을 당하면서 약화된 수비 라인이 이번 경기에서는 크게 걱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습은 날카롭지만 뒷공간에 이번 경기에서 약점이 더 커진 뉴캐슬입니다. 네, 뉴캐슬은 사실 좀 수비진 뎁스가 좀 얇다라는 네.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번에 챔피언스 리그까지 같이 병행을 하면서 조금 뎁스가 좀 약해지지 않을까라는 걱정거리가 있는데 저번 경기에서 보트만이 좀 부상을 당해서 좀 약화된 수비 라인은 큰 약점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두 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습에 취약한 브라이튼이지만 결장 이슈로 수비진을 흔들린 뉴캐슬이기 때문에 홈 2점까지 더해서 브라이턴이 약간 우세한 경기를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브라이튼의 승리 그리고 무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알라베스 대 발렌시아입니다. 먼저 알라베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라베스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헤타페에게 1대0으로 패배를 했습니다. 역습에는 강점이 있지만 지공에서는 상당히 힘을 쓰지 못하는 팀이죠. 다만 지난 시즌 홈에서 1패밖에 없을 정도로 홈에서 굉장히 강력하다는 것은 큰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습에는 강점이 있고 홈에서 매우 강한 알라베스라고 할 수 있죠. 네, 저번 시즌에도 굉장히 유명했던 게 홈에서 강하다. 네. 이 팀이 홈에서 매우 강하다는 이유가 있어서 뭔가 예측을 할 때는 좀 알라베스는 이 팀은 홈에서 강하니까 이거는 좀 어느 정도 감수해야 된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번 시즌에도 이어갈지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음은 발렌시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발렌시아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오사수나에게 1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더 많은 기회를 잡기는 했으나 찬스를 너무 많이 놓치게 되면서 패배를 하고 말았죠. 3경기에서 빅찬 스미스 스탯이 8번으로 결정력이 좀 큰 문제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도 기회는 계속 만들고 있다는 것은 좀 긍정적이죠. 네, 팀이 지금은 어느 정도 개편을 하고 있는 상황으로 네. 알고 있어요, 발렌시아가. 근데 일단은 뭐 결정력 문제가 있다고 지금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그래서 두 팀을 한번 정리해 보자면 네, 홈에서 강하지만 주도한 능력이 없는 알라베스입니다. 그런데 찬스 메이킹 능력은 뛰어나지만 결정적 문제가 있는 발렌시아죠. 전력, 경기력 부분에서는 발렌시아가 약간 우세한 상황입니다. 하지만 발렌시아의 결정력 변수가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무승부 패배 이쪽으로 가는 게 맞지 않나 싶네요. 네, 이번 경기는 알라베스의 무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베티스 대 라요의 경기입니다. 먼저 베티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베티스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빌바오에게 4대2로 패배를 했습니다. 빌바오의 빠른 공격진을 저지하지 못하며 패배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도 지공 방어에는 좀 능한 팀이고 이번 경기에는 아무래도 상대가 상대이다 보니 빠른 공격진이 좀 부족하거든요, 상대팀이. 그래서 좀 좋은 수비력을 기대해도 좋을 것 같네요. 그리고 최근 이스코의 폼이 살아나는 것이 매우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이 팀은 페키르가 에이스로 있는 팀인데 그 자리가 지금 부상으로 장기가 이탈된 상황인데 거기에 이스코가 딱 들어갔다. 이게 굉장히 긍정적이죠. 네, 저도 베티스의 경기를 한번 살펴봤는데 이스코 선수가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네. 확실히 이 선수가 레알 마드리드에 있었을 때 그 순간순간의 번뜩임들은 종종 있었거든요. 근데 이스코 선수가 확실히 이 베티스 같은 팀에 가니까 확실히 에이스 역할을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빠른 공격진들에게 약점이 있는데 그 외의 수비에선 강점이 있는 베티스죠. 네. 네, 다음 경기 라요. 다음 팀 라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요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한테 0대7 대패를 당했었습니다. 이번 시즌 내내 수비가 불안한 모습이었는데 결국은 무너졌죠. 일단 지난 2경기에서는 나쁘지 않았는데 근데 경기 내용적으로는 불안했거든요. 근데 결국 문제가 터지고 말았죠. 지난 시즌 강등됐던 엘체 감독 빌체스를 선임했는데요. 본머스로 떠난 이라올라 감독의 빈자리가 아무래도 많이 느껴지는 상황이죠. 공격진에 발빠른 카드는 많이 없기 때문에 베티스의 약점을 공략하기는 어려운 팀이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감독 교체로 수비력이 많이 약화된 라이어라고 할 수 있죠. 네, 직전 경기는 확실히 그냥 무너지는 네. 경기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조금 반등의 기회가 어느 정도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 라요입니다. 네, 그래서 두 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탄탄한 수비 라인을 지니고 이스코의 폼이 좋은 베티스입니다. 하지만 수비가 무너져 있는 라인이죠. 그래서 수비적으로 앞서 있는 베티스의 우세를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베티스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지로나 대 라스팔마입니다. 먼저 지로나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지로나는 지난 라운드 세비야를 잡아내면서 연승을 달리고 있습니다. 기회를 많이 놓치긴 했지만 세트피스에서 집중력을 발휘하면서 승리를 따냈었죠. 중원 싸움에서 세비야에게 뒤지지 않을 정도로 경기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중원이 강력하며 경기력이 올라온 지로나라고 할 수 있겠죠. 네, 지로나도 이번 시즌에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은 어느 정도는 있어요. 물론 이 팀의 전력이 좀 약하다는 건 좀 생각하고 있어야 되겠지만 조금 기대해 볼 만한 요소들이 몇 명 있기 때문에 한 시즌을 보게 된다면 지로나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거라 예상합니다. 중원 같은 경우는 소시에다를 상대로도 약간 주도하는 모습을 또 보였기 때문에 상당히 기대해봐도 좋겠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은 이제 라스팔마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라스팔마스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소시에다도 무승부를 거두면서 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다만 좀 섬에 위치한 팀답게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는 큰 편이죠. 또한 주전 수비수 싱크라반의 부상 이탈은 이번 경기에선 상당히 약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홈과 원정에서의 경기력 차이가 있는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이 점은 항상 고려해야 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라리가에는 마요르카도 섬팀 중 하나잖아요. 이 라스팔마도 이 섬팀이기 때문에 멀어요? 심지어 굉장히 네. 거리가 먼 걸로 알고 있는데 라스팔마를 가는 이제 팀들 같은 경우는 굉장히 힘들어한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는데 이번에는 원정 경기입니다. 네, 그래서 두 팀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중원이 매우 강력한 지로나고요. 원정에서 약한 라스팔마스이기 때문에 주도권을 주게 될 지로나의 우세를 예측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지로나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 대 울버햄튼입니다. 먼저 크리스탈 팰리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크리스탈 팰리스는 지난 라운드 브렌트포드와 무승부를 거뒀었죠. 쉽지 않은 브렌트포드 원정에서 대등한 경기를 펼쳤다는 것은 인상적이었습니다. 올리세의 부상와는 공격력은 확실히 약화됐지만 전반적인 경기력은 상당히 탄탄한 편이죠. 리그컵에서 해트트릭을 기록한 마테타가 공격의 키가 될지 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공격력은 좀 약하지만 전반적으로 미드필더와 수비진은 상당히 강력한 팰리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마테타 선수가 이적한 지가 아마 2년쯤 네. 됐을 거예요. 2년 차일 거예요. 이 선수가 조금씩 이 전방에서 제가 이제 이 선수가 데뷔하는 걸 봤었거든요. 크리스탈 팰리스에서 이 선수가 그 당시에 골을 넣었어요. 데뷔골. 근데 이 선수가 확실히 힘도 있고 어느 정도의 골 결정력도 있기 때문에 이 선수 한번 살펴보는 것도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울버햄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울버햄튼은 지난 라운드 에버튼에게 0대1로 승리를 거뒀었습니다. 네, 접전 끝에 승리를 하긴 했지만 누네스의 빈자리는 확실히 많이 느껴졌었죠. 황희찬도 출전이 지금 불투명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공격력에 확실히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만 조세사 골키퍼가 지난 경기 진짜 엄청난 선방을 많이 보여줬거든요. 그다음에 지난 시즌부터 해서 전체적으로 엄청나게 좋은 폼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울브스 경기에서 항상 이 골키퍼가 변수가 될 것 같네요. 그래서 공격력에 문제는 있지만 골키퍼 선방 능력이 좋은 울버햄튼입니다. 네, 일단 누네스 선수가 지금 맨시티로 갈 것이 거의 확정적이기 때문에 이 선수의 빈자리도 꽤 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울버햄튼이 조금은 좀 불운한 경우들이 많아요. 부상 선수도 굉장히 좀 생기는 경우도 있고 또 황희찬 선수의 지금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게 이 선수가 지금 부상이 미미하나 경기에 뛰기는 좀 애매할 수 있다라는 얘기는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출전을 하면 부상이 더 악화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마 조절을 해줄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두 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기력이 탄탄한 팰리스고요. 공격력에서 상당한 불안감을 안고 있는 울버햄튼입니다. 팰리스가 약간 우세하지만 조세사 골키퍼의 선방은 항상 변수가 되기 때문에 팰리스의 승리 혹은 무승부로 가겠습니다. 네, 이번 경기는 크리스탈 팰리스의 승부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리버풀 대 아스톤 빌라입니다. 먼저 리버풀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버풀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뉴캐슬에게 1대2 극적인 승리를 거뒀었죠. 다만 반다이크가 퇴장을 당하면서 이번 경기 결정하는 것이 좀 큰 악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나테까지 부상인 상황이기에 조메즈의 출장이 예상이 되는데 아무래도 좀 불안하죠. 그래도 엔도의 합류로 밸런스가 잡힌 것은 좀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반다이크의 변수가 있긴 하지만 밸런스를 잡으면서 전반적으로 안정된 전력을 찾은 리버풀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이번에 센터백 라인은 아마 마티 대 조고메즈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돼요. 두 선수 다
사실은 뭐 부상 변수도 좀 있는 선수기도 하고 좀 선발로 많이 뛰지 못하는 선수들이거든요. 그래서 수비 불안은 좀 존재합니다. 하지만 메갈리스터, 소보슬라이 그리고 이제 엔도까지 그 중원의 밸런스는 어느 정도 잡혀 있는 리버풀입니다. 네, 다음은 아스톤빌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톤 빌라는 지난 라운드 번니에게 1대3 승리를 거뒀었죠. 점유율은 밀렸지만 효율적인 역습으로 득점을 상당히 잘 만들어냈습니다. 영입생 자니올러가 데뷔를 하면서 이선 공격력이 더 강해질 예정이라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상황이죠. 올 시즌 첫 선을 보인 또 백스리가 상당히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면서 원래는 좀 아스톤 빌라가 불안한 점이 많았는데 이 백스리를 사용하면서 상당히 좀 만회가 된 상황입니다. 백스리 전환과 함께 좋은 경기력을 선보였던 아스톤 빌라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상당히 기대가 많이 되네요. 네, 아스톤빌라 1라운드 경기는 뉴캐슬과의 경기였는데 그 경기에서 대패를 하고 네. 말았어요. 그 경기 이후로는 좀 더 확실히 좀 뭐랄까요, 좀 팀이 정비가 되는 느낌이라는 느낌이었고 백스리 전환과 함께 좀 좋은 경기를 선보이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밸런스를 찾긴 했지만 반다이크가 없는 리버풀입니다. 효율적인 역습을 노린 아스톤 빌라죠. 또 리버풀이 안필드에서 전통적으로 강하기 때문에 리버풀이 우세할 경기긴 하지만 결장 변수가 좀 크기 때문에 아스톤 빌라에게도 승리할 기회는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리버풀의 승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마요르카 대 빌바오입니다. 먼저 마요르카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요르카 같은 경우는 지난 라운드 그라나다에게 3대2로 아쉽게 패배를 했었죠. 공격력이 좀 떨어진 상황에서 지난 경기에선 수비 집중력까지 떨어지면서 좀 좋지 않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래도 홈에서 강하자는 것은 매우 긍정적인 부분이죠. 총체적 난국, 그러니까 지금 공격력이 약화된 상황에서 수비 라인까지 불안하지만 홈에서 강하다. 네. 전통적으로 좀 강했죠. 네. 그런 점은 좀 주목할 만한 점일 것 같네요.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마요르카도 이제 섬팀 네. 중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 홈 경기력이 굉장히 좋은 편이고 이강인 선수가 빠지고 나서부터는 조금 많이 힘들어하는 것 같아요. 마요르카. 또 무리키 선수가 좀 득점도 좀 저조하다는 거 이런 부분도 포인트입니다. 다음 팀은 빌바오입니다. 네, 빌바오는 지난 라운드 베티스를 4대2로 꺾으면서 연승을 기록 중에 있습니다. 발빠른 공격진들이 매우 위협적인 침투를 하는데 그것이 상당히 상대 수비에게 부담스러운 상황이죠. 오른쪽 수비수 데마르코스가 부상으로 빠지긴 했지만 레케라는 선수가 어느 정도 메워주면서 구멍도 잘 메꾼 편입니다. 지공할 때는 좀 답답한 팀이기 때문에 근데 좀 수비적으로 내려서는 팀한테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는 팀이죠. 그래서 수비적인 팀을 상대로는 고전할 가능성이 있는 빌바오입니다. 네, 이렇게 보면 마요르카와 좀 상승이 안 맞을 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은 좀 드네요. 마요르카가 워낙 극단적인 수비를 펼치는 팀이기 때문에 이번 경기에서 우세는 하겠지만 좀 어려움이 있겠죠. 네, 그래서 한번 두 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흐름이 좋지는 않지만 홈에서 강한 마요르카고 흐름이 좋지만 내려선 팀에게 약한 빌바오입니다. 빌바오가 우세하다는 건 당연하지만 무승부 변수도 있다고 보네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마요르카의 무패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아스날 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경기입니다. 먼저 아스날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스날은 지난 라운드 풀럼과 2대2 무승부를 거뒀었죠. 비기긴 했는데 기회를 훨씬 더 만드는 등 경기력은 좋았습니다. 다만 퇴장 이후에 동점골을 먹히는 등 집중력이 좀 결여된 모습이 있었죠. 그리고 첫 번째 실점 같은 경우도 수비 실수로 실점을 했기 때문에 결국은 수비 집중력을 얼마나 끌어올리느냐가 승부의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제수스가 또 이 경기에서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공격력은 앞으로 더 강해질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죠. 그래서 최근 경기력이 좋고 제수스의 합류로 더 강해진 아스날입니다. 네, 지난 라운드 같은 경우는 너무 아쉬웠어요. 네. 아스날이 조금 좀 수비 실수도 있었고 좀 불안한 모습들을 어느 정도 보여줬는데 일단은 아스날이 이번 경기 맨체스터 유나이티드거든요. 네. 중요한 경기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잘 다지고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맨유는 지난 라운드 노팅엄에게 3대2 신승을 거두긴 했습니다. 네, 다만 상대의 퇴장 이후에도 찬스를 좀 많이 내주는 등 불안했던 모습이 많았어요. 호일룬의 복귀 가능성이 있기는 한데 프리시즌도 치르지 못했기에 바로 도움이 될지는 좀 의문인 상황이죠. 그 다음에 바란, 말라시아, 쇼, 마운트 등 주요 부상 자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1군은 강력한 맨유인데 과연 이 선수를 빠지고 로테이션 자원이 들어갔을 때는 얼마나 경기력을 보여줄지는 상당히 의문이 큰 상황이죠. 그래서 흔들리는 경기력 속에 부상자까지 속출한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입니다. 네, 일단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같은 경우는 아직 이적 시장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레길론 선수가 거의 네. 뭐 확정적이다 뭐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토트넘에. 일단은 부상 선수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번 경기에도 조금은 힘들지 않을까라는 예상도 한번 해봅니다. 네, 그래서 두 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수스 합류로 강해진 아스날이지만 부상자가 많아 약해진 맨유입니다. 좀 두 팀이 상반된 상황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아스날이 좀 우세할 경기로 예측합니다. 네, 이번 경기는 아스날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AT 마드리드 대 세비야의 경기입니다. 먼저 AT 마드리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틀레티코 마드리드는 지난 라운드 라이오를 0대 7로 대파를 했습니다. 코케가 부상으로 빠진 자리에 베리오스가 들어가서 좋은 모습을 보였다는 것이 좀 인상적이었죠. 개막 후 1실점일 정도로 매우 흥역한 수비력을 유지 중인 것은 가장 긍정적인 점입니다. 수비력이 강하고 베리오스의 등장으로 한시름을 좀 던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죠. 네, 전통적으로 수비력은 굉장히 강하잖아요. 이번 시즌에도 수비력이 좀 막강할 것 같다라는 생각은 들더라고요, 저도요. 네. 네, 다음은 세비야입니다. 네, 세비야는 지난 라운드 지로나에게 패배를 하면서 개막 후 3경기를 모두 패배하고 있습니다. 3경기 8실점으로 특히 수비가 많이 무너진 상태죠. 득점력은 근데 또 좋기 때문에 수비 안정화를 빠르게 하는 것이 이 팀에겐 급선무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수비가 무너지면서 부진을 하고 있죠. 네, 세비야도 좀 수비 불안? 이 부분 좀 어느 정도 개선이 필요해요. 이 팀도 어느 정도는 지금 개편을 하려고 하는 팀인 중 하나인데 일단은 수비가 안정화돼야 좀 개편에도 좀 힘이 실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일단 세비야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막판에 유로파리그 우승을 하면서 상당히 긍정적으로 시즌을 마무리했는데 이번 시즌은 뭐 보강도 특별하게 없고 그리고 이탈이 계속되고 있거든요. 선수들이 지금 아직 끝나진 않았지만 또 더 이탈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시즌 초반에 많이 불안하다고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비력이 강한 아틀레티코 마드리드이고요. 수비가 매우 무너져 있는 세비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틀레티코가 좀 우세하지 않을까 싶네요. 네, 그래서 이번 경기는 AT 마드리드의 승리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경기입니다. 오사수나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입니다. 먼저 오사수나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사수나는 지난 라운드 발렌시아에게 1대2 승리를 거뒀습니다. 경기력은 밀렸지만 세트피스 한 방으로 승리를 따냈었죠. 그리고 오늘 새벽에 클럽 브리에와 유로파 컨퍼런스 경기를 치렀습니다. 2대0으로 앞서고 있던 상황에서 2대2로 비기면서 탈락을 하게 됐죠. 그리고 오늘 이제 금요일인데요. 금요일 날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주말에 또 다시 경기를 치르기는 좀 매우 체력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지 않나 싶네요. 네, 그래서 오사수나는 주중 경기로 인해 체력적으로 좀 불리함이 있지 않을까로 한번 정리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은 바르셀로나입니다. 네, 바르셀로나는 지난 라운드 비아레알에게 3대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아라우로, 페드리가 없는 상황에서 확실히 전력이 좀 약화된 모습이었죠. 다만 이선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신인 라민 야말의 활약은 매우 긍정적입니다. 일단은 우스만 덴발레도 빠지면서 오른쪽에 누가 설 것이냐가 상당히 의문이 있었는데 야말이 등장하면서 모두 다 해결을 해버린 상황이죠. 그리고 칸셀로 합류가 확정이 된다면 오른쪽 수비가 지금 가장 큰 구멍이 또 중에 하나인데 오른쪽 수비가 좀 없는 문제를 해결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부상으로 전력이 약화가 되긴 했지만 야말의 중심으로 공격력은 상당히 강한 바르셀로나입니다. 야만 선수가 기록도 세웠다고 해요. 뭐 가장 어린 선수가 어시스트를 기록했다. 네. 뭐 이런 기록도 세웠을 만큼 이 선수의 활약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 팀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체력 문제가 있는 오사수나고요. 그리고 공격력이 강한 바르셀로나의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팀의 전력 차도 있고 해서 바르셀로나가 매우 우세할 경기로 예측을 합니다. 네, 이번 경기는 오사수나의 패배를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승부처 순무패 48회차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과지는 저희가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